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6일 밤 9시를 넘었습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인물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언 또는 망언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미국 언론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언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는 정색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등이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망언 중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최대의 망언은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북한 전문가가 맞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어제죠. 백악관 야외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폭스뉴스와만 주로 인터뷰를 합니다. 굉장히 편파적으로 자기를 편들어 주니까 여기서 김정은을 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다. 그는 강력한 최고 지도자다.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다.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말하면은 그의 부하들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경청한다. 나도 우리 사람들이 똑같이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야기할 때 차례 자세로 듣는 게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독재자를 선망할 수 있느냐, 부러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뒤에 또 다른 기자와 질문하는 과정에서 폭스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젠 또 그건 농담이었다. 여러분은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어느 기자냐 하니까 CNN이라고 하니까 CNN 당신이 최악이다.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푸틴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 또는 터키의 독재자로 변해가고 있는 에르도안 그리고 시진핑 이런 독재자를 유달리 좋아하고 부끄럼 없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머리 기사가 다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대통령. 제가 뉴욕타임스하고 CNN,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하면은 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비판하는 언론을 인용을 하느냐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어 계셔요. 뉴욕타임스와 트럼프는 미국 언론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친민주당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도기사는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보도기사는 가장 공정하게 하는 언론입니다. 사실 확인에서는 세계 언론 중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언론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언론의 정치적 성향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보도도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대통령이란 제목, 이 칼럼인데 라저 코헨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A president who envies a dicta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딕테이터는 김정은인데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을 부러워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고사포로 고모부를 처형하고 수만 명을 수용소에 보내고 무자비한 세뇌 교육으로 개인 숭배를 조장해가지고 통치하는 독재자를 부러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투로 이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은
트럼프가 스탈린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트럼프의 진짜 적은 김정은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 사회를 적으로 보는 것 같다. 예, 근데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핵무장한 그 짐승 같은 김정은 정권은 빼주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 해안에 콘도를 짓는다든지 평양에 트럼프 거리를 짓는 날을 꿈꾸기 때문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좀 야유적으로 썼습니다. 미국 소리 인터뷰에서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매우 아끼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화학적이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알 것입니다.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과 아주 직감적으로 반응이 오는 친밀한 관계를 흔히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는 특별한 유대광물 가지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직감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35세의 이 도살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코헨의 칼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화학적 결합이란 것은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덮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현실에 대하여는 흥미가 없다. 민주국가들의 우방 지도자들이 그에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의 눈이 초점을 잃는다. G7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G7 회의에서 독재자는 사실을 조작한다. 거짓 뉴스로 선전선동해도 아무도 반론할 수가 없다. 트럼프는 이 점이 부러운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1961년에 그가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베를린 장벽을 소련과 동독에 세웠을 때 그는 두 나라 지도자들에게 인민들의 안전, 행복, 복지를 위하여 잘했다고 축하를 하였을 것이다. 트럼프가 냉전시대 때 대통령이 안 된 게 다행이란 이야기죠. 이 필자 코헨은 트럼프가 역사에는 그런데 조예가 있는 편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비꼽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으니 오늘 밤 푹 주무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1938년 뮌헨에서 돌아온 영국 수상 챔버레인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챔버레인도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 여러분 단잠을 주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년 뒤에 히틀러가 뮌헨 회담 이런 걸 다 깨버리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1년 뒤에 트럼프는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모든 약속,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다 깨버리고 또 핵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그때 트럼프는 할 수 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냐 하는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지금 역사적인 상징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만 했는데 이런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 놓고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지금 트럼프는 벼르고 있다. 불성실한 정상회담이었고 불성실한 사람에 의한 졸속회담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준 비디오처럼 판타지 같은 회담이었다. 그 비디오는 데스티니 픽처스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만든 것임이 밝혀졌다. 이것도 참 정확한 정보, 정직해야 할 미국 백악관이 아주 상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비디오는 NSC, 미국 NSC에서 만들었는데 데스티니 픽처스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다고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이 회사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상투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칭찬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전체주의 지도자를 존경하는 트럼프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49명 대통령 중에서 지금 트럼프처럼 멋대로 독재자와 절대 권력을 칭송한 예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가지고 트럼프의 이런 독재자 부러워하기 정후, 딕테이터 envy, 이걸 막 병이라고 한다면 이 독재자 부러워하기 정상의 동기는 뭐냐? 트럼프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 같이 종신 집권자를 부러워한다. 또 이 사람들이 정적을 그냥 말살해버린다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김정은, 푸틴 등이 정적을 그냥 고사포로 쏘고 사형하고 암살하고 수용소에 보내고 하는 게 그 대리만족이 돼가지고 속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무심코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속 김정은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얼마나 야유하고 공격했습니까? 리틀 라켓맨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극에서 극으로 가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가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트럼프의 모습이 아마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탈북자를 국회의회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연설에 이용한 것, 그것은 쇼입니다. 지금 김정은과 만났을 때 말하고 행동한 게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독재자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주한미군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보편적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자유입니다. 평등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인권이죠. 그리고 요사이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거기서 탈퇴한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가치, 순전한 개인 이기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트럼프를 기대를 하고 핵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한국인으로서는 좀 난감한 바가 있지만은 이번에 드러난 이 트럼프의 행동, 트럼프의 가치관, 트럼프의 한국을 보는 시각,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 덮고 마치 무슨 팬클럽처럼 그래도 트럼프를 욕하지 마라. 트럼프의 계산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사람을 추종하면은 아주 이상한 곳에 가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무조건 추종해도 안 되고 무조건 비판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행동,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성경 말을 자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건 기독교 신도만이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트럼프를 볼 때 트럼프란 인간을 미워하기보다는 트럼프의 행동, 발언, 정책을 따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보여준 것은 트럼프란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의 인간됨도 참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은 잘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일단 지금은 트럼프의 행동이 한반도에 있는 이 8천만 한민족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라고 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버려야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회담이 되었고 말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버림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장 트럼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